행정사가 아닌 자는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연사홍연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다른 자격사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자격사 분들이 어떻다 저떻다가 아니고요. 우리 영업을 하셔야 되니까 행정사 영업하는 입장에서 다른 자격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지 행정사 업무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게 행정사만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죠. 다른 자격사들은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고유의 업무 영역이 있는데 행정사는 그냥 행정청이라는 것 자체가 다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거 다 행정청이죠. 행정청인데 행정청 중에서 다른 자격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배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행정사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변리사라고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할지를 변리사법을 공부하면 되는데 행정사는 다른 자격사법들을 다 공부를 해야지 행정사 업무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행정사법상 행정청에 들어가는 서류들을 다 할 수 있는데 행정청은 다 행정청이기 때문에 행정청 중에서 다른 자격사법에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제외해야 된다는 점에서 다른 자격사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혹시라도 원하지 않는 그런 혹시라도 위법된 사항을 업무를 받지 않도록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행정사법은 당연히 보셔야겠지만 시험 보신 분들은 행정사법을 다 공부하셨을 거고 아니신 분들은 행정사법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법도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법무사에 대해서 할 일을 행정사에게 의뢰하거나 행정사가 할 일을 법무사에게 의뢰하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무사하고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무사법에 보면 법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한 서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서가 없어요. 계약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변호사와 행정사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는데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계약서 작성을 법무사님께 부탁을 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논쟁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계약서나 이런 거는 법무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일단 사인 간의 계약서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A와 B가 만나서 계약을 쓴다. 아니면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 또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회사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무사한테 의뢰하는 분들이 계시죠.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한 서류는 이제 법무사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물론 대표적으로 이제 등기 업무가 있겠죠. 등기 업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일부분 정리된 부분들도 있고 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서 그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 일단은 이제 제 생각과는 좀 다르지만 현재까지의 판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제 고소장 제출은 이제 법무사 업무로 형제는 되어 있죠. 판례에 따라서. 저는 이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사법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무사법은 안 보시는 행정사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무사법은 꼭 보셔야 됩니다. 세무사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동주택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는 세무사 업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한 가지 알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 조세에 관한 거는 이제 행정심판 진행하고 조세심판원이죠 보통. 지금 조세심판원에 들어가는 서류는 특별행정심판에 속하지만 그건 세무사 업무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법무사법 또는 노무사법 또는 행정사법에 보면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확하게 행정사가 아닌 자는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이 법무사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업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는 그냥 내 친구가, 제가 예를 들어 등기를 할 줄 아는데 내 친구가 부동산을 매매했대요. 그러면 야, 네가 등기 안다는데 좀 등기 안 하면 네가 도와주면 안 되냐? 그래서 돈도 안 받고 그냥 왜 친구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친구의 등기를 내가 돈도 안 받고 열심히 해서 도와줬다. 그렇게 했을 때 법무사법 위반이 되느냐? 이제 판사의 판단이지만 안 된다고 봐야죠.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기준은 주로 이제 업으로 하지 못한다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나 행정사나 법무사나 다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는 지인이나 누구의 것을 그 업으로 하지 않고 이제 한번 이렇게 도움을 줬다고 해서 행정법 위반이나 법무사법 위반이 되진 않아요. 근데 세무사는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는 그냥 세무사법에 따라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 대리를 한 자라고만 되어 있어요. 업으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세무사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료이든 아니든 업이든 아니든 한 번만 이 업무를 하게 될 경우에 처벌이 받는다. 3년에 3천만 원이거든요.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부분은 이제 원래는 세무사 업무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세무사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리사법도 조금 보셔야 되는데, 변리사법은 변리사법에 따라서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서 특허 실용신원 디자인 상표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게 법무사 업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주로 저작권인데, 저작권 현재 변리사법상 저작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저작권위원회인데 저작권위원회는 결국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현행법상으로 명확하게 행정사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법상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저작권이라는 이 분야가 과연 이제 행정사가 전문가인가 변리사가 전문가인가는 또 다른 논쟁의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요. 일단은 이제 법상 체계에서는 행정사 업무가 된다. 사실 일본에서는 제가 일본 행정사사분을 알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저작권 업무가 당연한 행정사의 업무로 국민의 인식을 자리 잡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작권 업무들을 하고 있지만 많은 행정사분들이 저작권 업무에 대해서 자리를 잡은 것이 우리가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물론 아직 저작권 시장이 이렇게 돈이 되는 시장은 아니라서 많은 다툼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변리사법이 개정이 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업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저작권에 이제 뜻을 두고 있거나 업역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업무도 열심히 잘 이제 행정사 고유 업역으로 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으려면 많은 행정사들이 업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또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 이제 다른 자격사 법들이 있는데 제가 특정 자격사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서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준비하시는 자격들 중에 한 5글자 되는 자격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자격사들은 특징은 뭐냐면 업역 보호 조항이 없습니다. 업역 보호 조항이 없다는 거는 땡땡땡이 아닌 자는 이 여부를 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없고 처벌 조항도 없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격사가 힘을 받으려면 어쨌든 이제 업역 보호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자격사 분들이 업역 보호 조항이 없으니까 자격증이 의미가 없느냐?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자격이 없으시다면 이제 변호사법 109조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행위를 할 경우에. 근데 나는 그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역 보호 조항은 없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자격의 활용을 가치는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하고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공인중개사법도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고 직거래 계약서 작성이 주로 이슈가 됩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고 이제 판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 대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건 행정사법 또는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직거래 계약서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이 작성하는 게 원래는 잘못된 건데 관행상 많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도 이제는 많이 알려지신 것 같고, 또 국민들도 이제 빨리 이해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제 매매 계약을 하면 자연스럽게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며칠 날 잔금 칠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준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제 우리 그 임대차 계약이 되면, 상가 임대차 계약이 되면 행정사무소에 자연스럽게 전화해서 몇 월 며칠 날 잔금할 거니까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셔야 되니까 준비하셔서 오세요라고 전화하게 되는 것이 이제 현행법상 굉장히 합리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분들이 많이 일을 안 하시면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만큼 그 부분도 이제 행정사 업무로 많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